구의 사다리 꼭대기로, 저기 위에 있는 첫 꼭대기로 함께 가시죠. 네, 저는 해나경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주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입실자 안내 수칙?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컨텐츠 만들면 되겠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든 룸 형태는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이 이제 미니룸도 있고 샤워룸도 있고 원룸도 있고 단독 건물의 사이즈가 큰 거라서 아무래도 입실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주지시켜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세탁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파트별로 장소별로 정리를 쫙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천천히 그때마다 일시정지해서 잘 이제 기록하셔가지고 나중에 운영하실 때 혹은 지금 운영하실 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실자 안내 문구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뭐 주방 싱크대 아니면 욕실 딱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해서 A4부터 크게는 A2 사이즈까지 안내를 드리곤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다 이 사항을 넣어두고 그리고 계약서는 내용에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잖아요. 입퇴실에 관련된 거 좀 중요한 민감한 사안들은 넣어놓고 문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요. 너가 이런 건 지켜줘야 돼. 우리는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니까 협조해. 근데 너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1차 경고, 2차 퇴실이야. 그래서 요거를 쫙 문자를 정리해서 계약하는 당일날 보내드려요. 위에 내용 꼼꼼하게 다 확인하시고 네, 다 확인했다는 문자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연락을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문자 내용을 쭉 보신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라고 다시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소음, 세탁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밤에 세탁을 하거나 늦은 새벽 시간대에 뭐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안 했는데요. 저 몰랐는데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러고 얼머무리고 지나가면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죠. 그때 그 문자 다시 보세요.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네, 1차 경고입니다. 유사한 일이 또 발생 시에는 2차 퇴실, 단 보증금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차액 환불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엄포를 놓으면 공동생활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돼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드리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탁. 세탁에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세탁 가동 시간을 안내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는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주변 방에서 주무실 때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세탁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조기 만약에 1시간에 1,000원씩이다 하면 그런 것도 안내를 해요. 그리고 저는 공지하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세제가 빨리빨리 이제 소진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쓰면 옷감도 손상이 되지만 세탁기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 같은 데에서 비커, 우리 어렸을 때 실험실에서 썼던 그런 작은 비커 같은 거를 아예 딱 사가지고 매직으로 양 많을 땐 이만큼, 양 적을 땐 이만큼 그래서 꼭 이 비커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세탁물을 넣어놓고 바로 수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조기 돌려놓고 바로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다음 사람이 이게 애매해요. 속옷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쨌든 내게 아니잖아. 남의 건데 이걸 함부로 이거 어떻게 꺼내놓고 이러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탁 시간이 밀려요. 자연스럽게 저한테 민원으로 오고 저는 그게 귀찮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공지를 세탁이나 건조가 종료가 되면 바로 수거하지 않을 시에 다음 사람이 임의적으로 바구니에 꺼내놓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다. 잃어버린 세탁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해요. 자, 두 번째, 주방. 주방은요, 꼭 안내해야 되는 게 설거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가 먹은 걸 설거지를 안 해? 누가 하라고? 진짜 매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꼭 해달라. 내 싱크대 배수구 음식물 쓰레기 요거 정리 잘 하고 주변 물기 제거하고 인덕션 잘 꺼졌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싱크대에도 좀 붙여놓고 문자로 상세하게 써놓고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그리고 밥은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해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는 인덕션을 쓰고 있어서 인덕션 전용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작동 안 된다 막 이렇게 민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은근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아예 인덕션 전용 제품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그냥 세세하게 다 넣어 놓습니다. 자, 3번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이제 당연히 좀 불을 좀 꺼달라. 환풍기 꼭 체크해서 꺼달라. 환풍기가 소리가 은근 나거든요. 그럼 옆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 딱 꺼달라는 거랑 머리카락 제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다음 사람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럼 이 불쾌함을 누구한테 토로해요? 원장님한테 토로하거든요. 그리고 변기에 이제 음식물 먹고 남은 거 이제 막 주방에 가서 버리기 귀찮으니까 막 버리고, 물티슈나 이런 거 막 머리카락 모아서 막 버리고, 막히면 배관 뚫을 때 막 몇십만 원 나오고 막 으악이잖아요. 그래서 배관 수리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막 50만 원 되는데 너한테 다 실비 청구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는 경고문도 화장실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바로 정면에 보이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네 절대 다른 이물질이나 이런 거 넣지 말아라 이런 걸 또 써 놓으셔야 되고요. 화장실에서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용으로 쓰면 화장지 공용 사용하는 거 넣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 그게 은근히 비싸요. 비싸고요. 저는 넣었다가 뺐어요. 돈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건 서비스니까. 화장지를 넣으니까 너무 흥청망청 돌려 써서 늘상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저는 화장지 그 물 묻어 있는 그 찌꺼기가 돌아다니는 게 전 정말 싫거든요.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 너무 미안하다. 다른 걸로 서비스 다 잘 해줄 테니까 나는 공용 화장실에서는 공용 이거 비치 못하겠다. 니네들 알아서 써라 했는데 민원이 많을 것 같잖아요. 단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왜 없애셨어요? 라고 해서 이게 미화적으로도 좋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너무 변기도 자주 막히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수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객실. 객실에서 이제 문 쾅쾅 닫지 마라. 끝까지 천천히 조용히 닫아달라. 방 안에서는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통화해라. 긴 통화가 있을 때는 나가서 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도어락 쓰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도어락이 있어야지 이제 무인 운영할 때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도어락에서 건전지가 다 이제 다르면 띠디리리 디리리 디리 막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쓰는 손님들도 꽤 많아요. 이거 소리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물어보거나 하잖아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안 물어보고 쓰다가 갑자기 이제 막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 터치해도 안 되지. 이제 물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비상으로 딱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결국은 그게 다 문 열어주세요. 뭐 잠겼어요. 민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어락 건전지는 우리가 뭐 AAA 쓰는데 요거는 너가 사서 소리가 나면 꼭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건전지는 직접 이제 사서 쓰시라고 하고 영수증 달라고 해서 건전지 비용을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원장님 재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 종이 박스를 방에다가 놓는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게 이제 따뜻하고 습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바퀴벌레들이 진짜 서식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말까기도 좋고 방역 잘하고 싶어 하시면 내가 아무리 돈 들여 방역해도 방에서 그렇게 박스 놓고 쓰면 진짜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꼭 그런 거 놓지 말라고,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물 같은 거 절대 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와이파이 비번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방마다 와이파이 그 공유기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 번호 공유를 가지고 있다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 거 와이파이 번호는 공유기 측면에 어디에 있어? 이렇게 다 이것도 안내를 해요. 그래 나중에 전화 오거나 문자 올 때 제가 보내드린 입실 안내사항 문자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공유기 옆에 있어요. 이제 하면 되니까. 에어컨도 꼭 끄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적고, 방에서 이제 혹시 초파리나 뭐 벌레 나올 때 뭐 이거 나왔어요. 뭐 잡아주세요. 어떻게 은근히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다용도실이나 주방에다가 뭐 에프켈라나 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거기 거 가져다 써라. 이런 것까지도 저는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 혹은 3달에 한 번 전체 문 개방해서 방역하거든요. 근데 방역할 때 일주일 전에 공지 문자를 줘도 문자를 안 보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문 열어서 방역해? 이런 분들이 털어 어쩌다 한 분씩은 좀 계세요. 그때도 문자 다 확인하셨다고 저한테 회신해 주셨잖아요. 거기 다 써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거 공지하고 작업하는데 부재시에는 마스터키로 작업한다. 뭐 쓰레기방은 즉각 퇴실한다. 이런 거 다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놓으셔도 되고요. 다음은 복도. 복도는 제일 문제가 캐리어 갖다 놓거나 실내화나 신발 갖다 놓거나 목욕 바구니 갖다 놓거나 우산 걸어 놓거나,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문제 생기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통로에다는 뭐 놓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은 아무튼 택배는 호스를 안 적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꼭 택배 받으실 때는 1층 출입구 비밀번호가 혹시 있다면 택배사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얘기해주고, 그리고 본인 호수 꼭 적어 놓고 해야 된다. 그리고 택배 가져갈 때도 꼭 자기 호수랑 이름 확인하고 가져가야 된다. 배달 음식 신발 신고 올라온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복도 청소 너무 하기 힘드니까 전 아예 입간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층에 딱 갖다 놨거든요. 배달 음식 절대 못 올라가게. 뭐 택배 보관소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택배 분실 시에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꼭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없고, 뭐 우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네, 써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흡연. 네, 흡연 적발 시에는 뭐 바로 퇴실한다,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흡연 장소로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지 않으시니까. 그 퇴실 시 2주 전에는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너 보증금 못 받는다. 미리 얘기 안 하고 퇴실하기 이틀 전, 3일 전에 얘기하면 손님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 방을 못 팔고 결국은 나한테 손해거든요. 최소 2주 전에는 나한테 알려줘야 돼. 이런 약속이 좀 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빠지지 않는 게 룸투어 협조. 근데 막 일부러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2주간은 다른 손님이 룸투어 할 때 너는 적극 협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넣어놔요.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면, 너도 이렇게 룸투어에서 왔잖아. 너도 이분이 편히 봐주셔서 방 구경하고 계약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정말 확 많이 줄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지시키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가 한 거잖아. 네가 잘못한 거 맞지? 네가 확인했다고 했잖아. 너무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자의 고시원 상황에 맞게 다 적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네, 영업하시기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 고시원 운영하시면서 어려움 없이 좀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나경의 고시원 마스터 클래스의 책 한 권 사주십시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